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대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강대식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강대식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강대식입니다. 무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제 우리 지역에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보살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즘 국민들은 하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실업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 3년의 현실이며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지해 주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구의회 8년, 동구청장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세개 분야 5개 권역 33개, 즉 동구비전 3533의 공약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인 도시철도 1호선 조기 완공하고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함께 이시아폴리스와 금호 워터폴리스를 잇는 연결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K2 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해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내겠습니다.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해 우수 교사를 유치하고 혁신도시 중고등 통합학교 추진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 시절 2017년도, 2018년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실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약속을 꼭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정으로 배부해드린 선거 공모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광역단체장들께서 지역 갈등 대책 마련과 상생 사업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경북도의회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항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교육특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저는 교육특구 지정이 대구시와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10개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의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이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구 고등학교 설립을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것을 이 의원님 이해를 무슨 하셔야 말씀인지 잘 아시겠는데 저번에 우리 대구와 북구와 다른 타지자체가 특구를 신청할 때도 특별법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중학교에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지금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내에 미니 학급, 즉 3학급 내지 4학급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 그대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하는
그런 통합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지 학교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모범 사례들이 지금 시행을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이성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학교 문제로 우리 이 후보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안심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학교를 신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2030년 정도 되면 우리 고등학교 취약 학생 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집 안심 지역에는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3개의 고등학교 학급 수도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성천 후보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 내의 주민들과 유라지구의 이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이 초등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강대식 후보의 그 통합학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한 지역 내에 단지 내에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지역 내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취약 아동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지역 내의 혁신 지역 도시 내와 유라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의 그 취약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제가 묻는 거는 수요가 없는데 학교가 신설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을 교육청에다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공약에 실었느냐 이 이야기를 이 후보님께 묻고 학생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동구의 유라 지역과 혁신 지역은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왜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금 신설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지었는지. 대구 전체로 봐서는 지금 초중학교에 유교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고 그 지역 간의 그 학교 수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일부 학교를 우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유람초등학교와 혁신도시 내에 공립고를 설립하자는 겁니다. 제가 물은 취지는 학생 수요도 없고 지금 기존 학교의 학급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학교 설립 문제는 과거에는 대구시 교육청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후보를 강조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신설한다 하니까 제가 의아심에서 후보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회와 의논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안일 초등학교 정축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일 초등학교까지 지금 정축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가 줄어드는 안일 것이 초등학교 아니고 정축했는 수요가 문제는 많습니다. 율라 오방유셀 부근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학교 신설을 못하기 때문에 안일 초등학교 몇 학급 정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3533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그 핵심 사항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핵심 사항은 즉 말해서 세개 번역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5개 권역 속에 33개의 세부 공약을 이야기해서 3533 공약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한 주체가 타격을 받으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24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 인력을 2,500여 명 늘렸고 현대자동차는 국내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고 하이닉스 등은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도전을 더욱 지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재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거리 현수막에 보면은 비교해 볼 때, 따져볼 때 역시 강재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힘 있는 후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는 국회와 저항정부에서 많은 풍부한 인맥을 형성해서 대구에 예산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국정 경험과 중앙정치 경험 등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수 생활도 했고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교수로서 저는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예산 루트를 확보하여 동구 발전에 반드시 동구를 혁신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역시 강대식 후보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 의원님 지금 PR만 지금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때 정무수석 비서관을 13개월 정도 하셨죠. 예. 13개월 만에 그렇게 중앙 인맥과 뭐 정부와 이렇게 교통이 잘 됐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이성천 후보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되는 걸 알고 그렇죠. 기초단체장 출신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러면 민주당 출신의 기초단체장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성천 후보가 자당 국회의원들을 어찌 보면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힘이 없다 비교했을 때 따져봤을 때 지금 정무수석 하신 힘 있는 이성천 후보가 저는 기초단체장 출신밖에 못했는 강대식 후보와 비교할 때 이성천 후보께서 더 위에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교했을 여러 가지 때. 다양한 중앙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고, 예. 제가 국회의장 정무수석 할 때 예, 예. 대구에 많은 예산을 보냈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도 두산동 그건 예, 저도 알고 옥골 있습니다. 제시, 예. 20억. 마지막에 저도 사실 정비 사업을 돈이 없어가 못 할 때 제가 20억을 아니, 보내드렸고, 예, 그 얼마 부분에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비교했을 때, 비교할 때, 따져봤을 때 그 우위를 지금
지금 이성천 후보께서는 은근히 지금 이 토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10여 명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교했을 때, 따져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했습니까? 한 가지 그건 더 아니지 질문을 않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주민들은 우리 강대식 후보는 배신자인 유승민 후보의 아바타가 아니고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탈당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원이 예. 우리 동구 주민을 완전 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100% 국민 경선을 실시해서 저는 과반수 이상의 압승을 거두고 공천을 받은 후보입니다. 이 부분 아니 지금 잘 박근혜 생각해 대통령 주세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어진 5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후보가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입니다. 이성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인가 기억되는데 메르스 이와 우리 코로나19와 비슷한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예. 그 당시 새천년 민주연합 대표를 하고 계셨는지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기억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메르스 사태의 해결을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2017년 대선 때는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 있는 우리 이성천 후보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은 미통당에서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기에는 그 대응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응 체계 여러 가지 그 진단 시설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세계가 극찬을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 이것밖에 아니고 못하냐? 이런 이거는 말씀을까지 아니지 하셨는데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왔었을 때 예. 우리 이성천 후보께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나 이 말을 예, 드릴 거예요. 건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잘못된 부분. 지금 우리 대구 시민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런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구를 향해서 막말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막말했는 거 예. 예, 기억하고 계시죠? 저거는 말 사이에 오해가 있었는 아니. 거지 막말은 아니죠. 예,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 한번 예. 볼게요. 신천지와 코로나19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심각한 이유는 한국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이다라고 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 문 대통령 덕분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했고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뭐렇게 했습니까? 대구와 경북의 봉쇄 조치 필요성까지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다 됐고요. 이 후보께서 이런 막말을 했는데 이 상처받은 우리 대구 시민께 간단하게 사과의 말씀은 대표에서 한번 하시죠.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일부 분들이 대구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한 표현의 과정 속에서 일부 왜곡된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께서 상처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남원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을 위해서 위험 근무 수당을 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은 약 한 169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분들이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경적 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며 또 경력 단절 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중소 중견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 돌봄 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당에서도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동구 주민이나 대구 시민 모든 분들을 편안하기 위한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찬성해야 되고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강대식 후보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동구청장을 하시면서 많은 좋은 일도 하셨지만은 왜 국회의원을 또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사람이 와야지만 이 결혼을 뭐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나이 든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동구의 다문화 특구에 대한 강대식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 국회의원 왜 하시냐고 그거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저도 남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62년 동안 군대 2년 6개월 빼고는 이 동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동구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시절에는 한정된 행정을 주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대구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직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유대한민주주의를 공수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한계성이 있는 법 제정을 통해서 더 우리 지역과 대구를 발전시키고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다문화 특구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우리 남 후보님께서 우리 2020년 현재 동구에 다문화 가구 수가 혹시 몇 세대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예, 제가 그 공보물을 보고 알긴 알았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좀 덜 나지만 예, 한 야간 1,400세대 됩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다문화 가족 수는 한 4,43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은 지금 남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래하리라고든 예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남 후보님이 공약 내신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기본소득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 하면 전부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변 예, 주시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일면이라고 봅니다. N번방을 인수한 켈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신모 씨가 검찰의 2년 구형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협조를 참작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2심 법원이 1심이 선고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직접적인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참여자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수자에 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예, 자연환경 개발과 보전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자연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없다면 자칫 방치되어 불모지로 전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803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양면이 양립하듯이 선순환적인 개발과 보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의 천혜의 팔공산 자연환경이 만약에 1조라면 10조,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규제로 묶어서 방치하기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환경 생태 관광지를 우리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최고의 생태문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무능한 현 정권에 계속 맡기느냐, 새로운 혁신성장 세력에게 맡기느냐의 선택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동구 비전 3533의 실천으로 동구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건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기호 2번 저 강대식 후손에게 자유 대한민국만은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